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걸그룹들 중에서도 데뷔 이전부터 이례적인 컨셉으로 주목을 받다가 데뷔하고 나서도 특이함으로는 따라잡을 자가 없는 컨셉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12명으로 이루어진 다인 그룹이지만 12명 중 실력이나 비주얼이 후달리는 멤버가 하나도 없는 전설적인 그룹.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닌데도 관심까지 보이며 투자한 특이한 그룹. 이 그룹은 도대체 어떻게 결성하게 됐고 단 하루 만에 데뷔하게 된 연습생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이달의 소녀에 얽힌 미스테리한 비밀들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달의 소녀 이벤트도 있으니 꼭 영상을 잘 확인해주세요. 2018년 8월 19일에 데뷔한 이달의 소녀. 아직도 파릇파릇한 신인인 것 같으나 올해로 벌써 4년차 걸그룹이 되었는데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라는 소속사에서 만들어진 이 이달의 소녀 그룹은 데뷔 이전부터 독특한 방법으로 확정 멤버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었죠. 보통 그룹이 결성되고 데뷔 티저가 뜨면 어느 기간 안에 몰아서 뜨는 게 통상적인데 이달의 소녀는 그룹 이름에 걸맞게 무려 한 달에 한 명씩 확정 멤버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달의 소녀 연구단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행된 이 데뷔 프로젝트는 무려 50여 명의 연습생들이 참가하여 내부적인 오디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12명의 멤버가 발탁되어 한 달에 한 명씩 공개되었었는데요. 여기 참여했던 연습생 중 데뷔조에 속하지 못한 연습생으로 대표적으로 아이즈원의 최예나 그리고 다이아의 주은 등이 있죠. 특이한 점은 멤버가 한 명씩 공개될 때마다 그 멤버의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몇 명 이상의 일정한 수의 멤버가 공개되고 나면 그 공개된 멤버들로 구성된 유닛으로 앨범을 내 활동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3개의 유닛이 완성되어 12명이 다 모였을 때 본격적으로 그제서야 데뷔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데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싱글 앨범들과 유닛 앨범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정식 데뷔 이전부터 인지도를 쌓아가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추의 하트 어택은 귀여운 외모와 상큼발랄한 리듬으로 많은 머글들의 심장을 제대로 관통해 그때부터 이달수에 스며드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구조가 더욱 특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12명의 멤버가 다 정해진 뒤 한 명 한 명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멤버 공개 직전에 각종 테스트들과 사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멤버가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50명 중 12명 안에 들기 위해 치열히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달의 소녀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실력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멤버 희진의 경우에는 마지막 멤버가 공개되기까지 약 1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특별한 이력이 있었으니 희진이 데뷔만 자그마치 18개월을 기다린 것과는 다르게 무려 연습생 기간 단 하루 만에 데뷔한 멤버가 있었으니 바로 마지막에 공개된 멤버 올리비아 해. 올리비아 해는 2017년 10월 25일 오디션에서 1차 합격해서 오디션을 보러 가긴 했었는데 그날 유독 귀찮아서 춤을 안 추고 노래만 간단히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지고야 말았었던 올리비아 해. 헌데 갑자기 2018년 2월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입사 후 바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실력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한때 이달의 소녀가 커버해서 난리가 났었던 NCT 127의 체리밤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입덕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 이달의 소녀 연구단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약 99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식 데뷔하기 전부터 발매된 앨범만 34종, 음원 48곡, 뮤직비디오 29편, 뮤비, 자켓을 촬영하기 위해 갔던 해외만 10개국이었다고 하죠. 특히 이달의 소녀 영어 이름은 바로 루나인데 왜 직역 버전인 걸스 오브 먼스가 아니라 루나인 걸까요? 이곳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를 자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재배치하게 되면 루나가 되어서 루나로 확정된 것이죠. 특히 지난 2020년 2월 1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컴백한 이달소가 유독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컴백 앨범 해시의 프로듀서 때문이었죠. 과연 이 프로듀서가 누구였기에 이달소가 그토록 주목을 받았던 것일까요? 때는 2년 전 올렸었던 그 NCT 127의 체리밤 커버 영상 시절로 돌아갑니다. 웬만한 코어가 있지 않은 이상 소화하기 힘들다는 남돌의 무대를 그것도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완벽하다 못해 칼군무로 퍼펙트하게 소화해낸 이 커버 댄스는 무려 1906
196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1960만 회 중에 속하는 시청자가 있었으니 바로 NCT의 아버지이자 SM의 아버지인 이수만이었죠. 이수만은 이 체리방 커버 영상을 보고 프로듀싱과 투자에 참여하겠다고 직접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그렇게 이수만이 프로듀싱에 참여해 나온 곡이 바로 걸크러쉬 뿜뿜 오자 많은 덕들의 심장을 관통한 그 곡 So What이죠. 하지만 이수만은 단순히 커버 영상이 마음에 들어 투자를 결심했던 걸까요? 다른 아이돌들도 많은 SM 소속 가수들의 레전드 곡들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수만은 꼭 이달소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려면 이달소가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것들 말고 내면적인 모습을 봐야 하는데요. 오로지 실력과 잠재력으로 선발된 12명의 멤버라 하나같이 비주얼도 실력도 모자란 멤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데뷔 초부터 여성 팬 비율이 높은 탄탄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거기다가 자체적인 루나버스라는 세계관을 통해 해외 팬들의 비율도 엄청나게 높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SM이 이달소에게 투자하고 프로듀싱한 것에는 자체적인 이익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SM은 에스파를 런칭해 새로운 걸그룹을 선보이긴 했었어도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걸그룹 계획이 대중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던 찰나 이달소를 통해 쉽게 말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돌을 키우는 데 드는 초기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대형 기획사라도 부담이 없을 순 없는데요. 이달의 소녀는 일단 완성도가 워낙 높은 팀인데다가 SM이 딱 원하는 실력, 가창력, 퍼포먼스, 비주얼까지 다 갖추어진 그룹이라는 점, 버팀목이 되어줄 코어 팬덤도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층을 굉장히 탄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데뷔 시작부터 빌보드 차트인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미국 라디오 차트 탑 40 진입과 데뷔 앨범부터 최근 앨범까지 모든 앨범이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한 유일한 그룹이라는 엄청나게 이례적인 타이틀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블록베리 크리에이터라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여돌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독보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고 입덕 장벽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입덕하고 나면 들을 노래 많고 볼 컨텐츠 많고 알을 멤버 많아 덕질하기에 딱 좋다는 평을 듣는 이달의 소녀. 특히 그룹 특성상 몇몇 멤버들에게만 인기가 편중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 없이 12멤버 모두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 팬층이 탄탄한 이달의 소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달의 소녀의 앞으로도 펼쳐질 짱짱한 앞길 두유람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이달소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한 분에게 이달의 소녀 앨범 랜덤 1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댓글일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